어젯밤에도 새벽 3시까지 뒤척이셨나요? 자다 깨서 시계만 쳐다보셨나요? 이 습관이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68세 환자 한 분은 5년간 매일 밤 2~3시간씩 못 주무시다가 결국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왔을 땐 이미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셨어요. 뇌가 너무 오랫동안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불면증 환자의 75%가 5년 안에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해요. 더 놀라운 건 밤마다 깨는 분들의 베개 환경에 공통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의 작은 변화들이 밤새 뇌회복 상태를 완전히 결정해요. 불면증은 절대 나이 탓이 아니에요. 답은 베개 및 환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베개 및 회복법만 실천해도 수면제 없이 푹 잘 수 있어요. 이 방법들은 과학적 연구는 물론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들 사례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어요. 특히 첫 번째 방법은 20년간 수면제 먹던 분이 단 3주 만에 완전히 끊게 만든 비밀 재료예요. 집에 다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베개 밑에 넣는 순간 뇌파가 안정되고 머리열이 식으면서 자연스럽게 잠들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목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 비법이고요. 세 번째는 공기를 정화해서 코막힘을 해결해요. 네 번째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다섯 번째는 뇌의 각성 상태를 완전히 꺼버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5가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적용하면 첫날 밤부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3일 후엔 확실히 달라지고 3주 후엔 수면제가 필요 없어집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결과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수면과 기억력 지키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 중 누군가가 밤마다 잠 못 이루어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30년간 수면과 기억 기능을 연구해온 정혜민 박사입니다. 그동안 2,000명이 넘는 분들의 불면증을 직접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대부분의 불면증은 약이 아니라 환경 문제였다는 거예요. 베개 하나, 공기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부산에 사시는 74세 이정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20년간 수면제를 먹어도 2시간밖에 못 주무시던 분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7시간을 푹 자게 됐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이정수님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2시간 이상 못 주무셨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깜빡거렸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셨대요. 가족들은 이젠 나이 탓이겠지 하며 체념하셨죠. 딸들도 어머니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니까 답답해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정수님을 만나자마자 이게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자니까 뇌가 회복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약 말고 베개 밑을 한번 바꿔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그런데 그날 밤 이정수님은 20년 만에 7시간을 푹 주무셨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셨대요. 머리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고요. 3주가 지나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으셨어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요리할 때도 재료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가족들이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개 밑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변화가 어떤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수면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불면증과 직접 연결되는 환경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밤새 숨쉬는 공기 속 습기와 먼지가 코와 목을 자극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코가 막히거나 목이 칼칼하면 뇌가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거예요.
한국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숯은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천연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숯의 작은 구멍들이 공기 중에 불순물을 빨아들이고 습기가 많으면 흡수하고 건조하면 내뿜는 식으로 자동 조절을 해주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68세 이영자님은 코가 답답해서 새벽마다 깨셨어요. 겨울엔 더 심해져서 거의 2시간마다 깼다고 하셨죠. 그런데 베개 밑에 숯을 넣고 나서 편하게 주무시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도 편하고 코도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숯 조각을 천주머니에 담아서 베개 밑쪽에 넣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햇볕에 말려주세요. 그러면 숯이 흡수한 습기와 냄새가 날아가고 다시 정화 기능을 회복합니다. 직접 베개에 닿으면 검은 가루가 묻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천으로 감싸야 해요. 요즘 주무실 때 코가 막히거나 목이 칼칼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숯주머니 하나 넣어보세요. 3일만 써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밤이 되면 뇌는 낮보다 3배 더 예민해져서 작은 걱정도 크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별일 아니었던 일도 밤에 생각하면 엄청 큰 문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로 뇌의 각성 상태 때문이에요.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절대 잠들 수 없습니다. 국내 연구에서 대추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대추를 먹으면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건 옛날부터 알려진 사실인데 요즘 연구에서도 그게 입증되고 있는 거죠. 대추 향을 맡기만 해도 뇌파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세 박정수님은 걱정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주무셨어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온갖 걱정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대요. 그런데 대추 세 알을 베개 밑에 넣고 나서 차분히 잠드셨습니다.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벌레 먹지 않은 말린 대추 세 알을 작은 천주머니에 담아서 베개 밑에 넣으세요. 향이 약해지면 새 것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대추 알레르기나 향에 민감한 분은 무향허브로 대체 가능해요. 라벤더나 캐모마일도 좋습니다. 혹시 밤에 온갖 생각 때문에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대추 세 알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긴장을 낮추고 휴식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피톤치드라는 건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천연물질인데 사람한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숲속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피톤치드 때문입니다. 일본 산림청 실험에서 편백향을 맡은 그룹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고되었어요. 단순히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확 풀리는 거죠. 심장 박동도 안정되고 혈압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6세 최동수님은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불안하셨대요. 그런데 편백 조각을 베개 밑에 넣고 나서 마치 숲속에서 자는 듯 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향을 맡으니까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지더래요. 작은 편백나무 큐브를 천주머니에 담아서 머리 닿는 부분 아래에 두세요. 향이 약해지면 물을 살짝 뿌려주면 다시 향이 살아납니다. 향이 너무 강할 경우 2겹천으로 싸서 향의 세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긴장을 풀어주는 게 바로 편백나무의 힘입니다. 높은 베개는 목을 꺾이게 하고 혈류를 막아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혈관이 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뇌가 산소 부족을 느껴서 계속 깨게 됩니다. 국내 재활의학 연구에 따르면 경추 각도가 유지될 때 뇌혈류가 약 30% 증가한다고 해요. 목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 혈액이 잘 흐르고 그러면 뇌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목이 꺾이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세 김철수님은 목이 뻐근해서 자주 깨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뻣뻣했대요. 그런데 수건을 돌돌 말아서 베개와 목 사이에 받친 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목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수건 한 장을 돌돌 말아서 베개와 목 사이 빈 공간에 넣으시고 편안한 높이로 조절하세요. 너무 두껍게 말면 오히려 긴장이 생기니까 팔뚝 굵기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3일 정도 쓰시면 몸이 적응하면서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목이 뻣뻣하거나 어깨가 무거운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수건 하나 말아서 받쳐보세요. 쌀은 목덜미를 지압하면서 머리에 열을 식히고 사그락 소리가 뇌파를 안정시킵니다. 쌀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백색소음 효과를 내거든요. 백색소음은 뇌를 안정시키고 잡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한국수면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백색 소음은 수면 진입 시간을 평균 20%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즉, 잠드는데 1시간 걸렸던 분이 50분으로 줄어드는 거죠. 또 쌀알의 적당한 무게감이 목덜미 혈자리를 자극하면서 머리에 열을 식혀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세 강민호님은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머리가 뜨겁고 지끈거려서 밤새 뒤척이셨대요. 그런데 쌀 주머니를 목 뒤에 받치고 일주일 만에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쌀의 시원한 느낌이 머리를 식혀주고 사그락 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쌀 한두 컵을 면 주머니에 담아서 목 뒤 빈 공간에 받치세요. 처음엔 좀 낯설 수 있는데 3일 후면 몸이 적응합니다. 습기가 차면 쌀이 상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햇볕에 말려주세요. 오늘 밤 베개 밑을 한번 바꿔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생쌀 주머니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하면 몸의 자연수면 리듬이 다시 깨어납니다. 공기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긴장이 풀리고 목이 편해지고 머리가 식으면서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잠이 아니라 기억과 회복의 잠으로 바뀌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베개 밑 회복법과 함께 일상 습관까지 바꾸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 사용은 뇌의 각성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엔 화면을 멀리하고 불빛을 낮추세요. 방 전체 조명도 어둡게 하고 핸드폰은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로 대신하면서 몸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귀로 듣는 정보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뇌를 덜 자극하거든요. 자기 전 스마트폰 혹시 아직 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침실에 가기 전에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카페인 섭취는 6시간 뒤에도 몸에 남습니다.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 드시면 밤 9시까지 몸속에 카페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오후 3시 이후 커피나 차를 피하세요. 녹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저녁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물은 체온을 살짝 높였다가 내려가면서 잠이 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 커피 몇 잔 드시나요? 3잔 이상이라면 오후엔 물로 바꿔보세요. 낮에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정됩니다. 우리 몸은 낮에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을 만들고 밤이 되면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이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낮에 햇볕을 안 쬐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져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 햇살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창문 앞에 서서 몸을 좌우로 돌리거나 팔을 쭉쭉 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햇볕을 받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 리듬도 정상화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내일 아침엔 꼭 창문 앞에 서 보세요. 밤늦은 식사는 위 활동을 높여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우면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안 오고 불편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까지 마치세요.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8시까지 드시는 게 좋아요.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채소 위주로 식단을 조절하시면 더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는 소화 시간이 길어서 밤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야식이 습관이신가요? 오늘부터는 저녁 일찍 드시고 밤엔 물만 드세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은 수면 호르몬의 리듬을 고정시킵니다. 우리 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그 패턴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졸리고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깨게 됩니다. 생체 시계가 작동하는 거죠. 주말에도 비슷한 시간에 잠드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에 늦게까지 자면 월요일에 다시 적응하기 힘들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5분간 깊게 호흡하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잠드는 시간은 일정하신가요? 내일부터는 같은 시간에 누워보세요. 이 습관들을 함께 적용하면 베개 및 회복법의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베개 및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생활 습관까지 바꾸면 몸 전체가 수면에 최적화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을 끊는 5가지 수면 회복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숯 조각으로 공기를 맑게 하고 대추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백나무로 긴장을 풀고 수건으로 목의 곡선을 지키고 생쌀 주머니로 머리와 마음을 동시에 식히는 방법이었어요. 여기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카페인을 줄이고 햇볕을 쬐고 일찍 저녁을 먹고 규칙적으로 자는 습관까지 더하면 완벽합니다. 이 모든 게 특별한 비용 없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잘못된 상식은 잠은 나이 탓이다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병원에서도 나이 들면 그렇다고 하니까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몸이 가진 수면 능력을 다시 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잠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70대든 80대든 환경만 바꿔주면 충분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방해하는 환경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잘못 관리하면 하루 피로가 쌓여서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집니다. 잠을 못 자면 뇌가 회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낮 동안 경험한 정보들이 정리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억이 자꾸 꼬이고 새로운 걸 배우기도 어려워집니다.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손주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늘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자주 아프게 되죠. 이게 다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바꾸면 머리열이 식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아침이 달라집니다. 베개 및 환경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고치면 3일 만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덜 뻐근하고 머리가 조금 더 가벼운 걸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 후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3주 후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가족들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생쌀 주머니부터 시작하세요입니다. 5가지 중에 가장 효과가 빠른 게 생쌀 주머니거든요. 3일만 써보면 몸이 바로 변화를 알려줍니다. 머리열이 식고 사그락 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목 뒤가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들게 됩니다. 집에 있는 쌀 한두 컵만 있으면 돼요. 면 주머니에 담아서 오늘 밤 목 뒤에 받쳐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머리가 얼마나 가벼운지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그 다음엔 숯, 대추, 편백나무, 수건을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세요. 욕심내서 한 번에 다 하면 오히려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생쌀 주머니로 3일 써보고 몸이 적응되면 그 다음 걸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을 더 깊게 만드는 뇌파 안정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워서 5분만 따라하면 뇌파가 안정되면서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되는 호흡법이에요. 이건 정말 효과가 놀라워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이 호흡법만으로도 수면 시간이 2시간 늘어난 분들이 계세요. 약도 안 쓰고 단순히 호흡만 바꿨는데 말이죠.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오늘 밤 생쌀 주머니를 써보실 건가요? 아니면 숲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혹시 이미 비슷한 방법을 써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효과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 공유가 누군가의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또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게 주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